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버드메저T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은 TLB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진짜 개판이었죠. 네, 충격의 그 공포 자체였는데 뭔가 좀 큰 반전의 기회와 반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좀 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이제 기판 산업이 굉장히 좋아서 미리 이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제 후행적으로 쫓아가는 기업들이 몇 개 나타났죠.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DDR5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서 들고 간다면 최소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TLB라는 종목입니다. 기판 기업이죠. 한번 어떤 종목이고 왜 매력적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가격을 보면 작년 9월 8월경에 53,000원을 찍고 있다가 이제 최저 3만원까지 빠졌죠. 네. 거의 한 40% 하락을 하다가 재분기에 39,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1차 목표에 걸림돌이 된 게 4만원을 뚫을 수 있느냐 이거 한 가지고 4만원을 뚫으면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ACD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막 영선을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맥스를 향해서 꼭대기 산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산의 봉이나 높이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45,000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48,000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45,000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목표는 15에서 2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을 추이를 보면 기관은 거의 건들지 않나 외국인들도 듬성듬성 사지 많이 사지도 않고 동 종목은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크게 어필을 하지 않는 어필을 못한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상장보다는 이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다른 기판 기업에 대해 보다는 매력이 이제 어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덕정자니 이런 것들, 심택 여러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고 그런 같은 부류에는 엮여 있었지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점들이 수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 바닥에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기관이나 국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쪽으로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수급 측면에서는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공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네, 깨끗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합시다. 5만원 수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전망이 된다. 메모리 모듈 기판의 선도 공급사다. 그렇죠? 네,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들고 있군요. 메모리 모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DRAM 시장과 되게 관계가 있네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건 DDR5하고 연관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가공법 적용 기판 확대, 턴어라운드를 돌고 수익성 향상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렇죠? 턴어라운드가 되고 수익성 향상 확인. 이게 턴어라운드는 것은 P와 Q가 다 늘어나고 수익성이 거기에 배가 돼서 올라오는 주식하기 사기에 딱 좋은 그러한 종목이다. 세 번째는 DDR5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미 이제 시작은 됐죠.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펼쳐지고 내년이 이제 최고, 내년 그 내년 최고인데 지금부터 사서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제가 앞에서 했지만 4만원, 4만 5천원, 5만원, 이제 4만 1천원이니까 4만 5천원, 5만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 1차 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이다. 동사는 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 모듈 관련된 PCB를 만든다. PCB 기판을 만든다. 어디 기판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메모리 모듈에 들어가는 PCB다. 메모리 모듈이란 뭐냐? 여러 개의 DRAM 칩을 회로 기판 위에 탑재한 것을 메모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주기형 메모리를 주로 말합니다. 동사가 들어가는 기판이 CPU가 데이터 순서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임시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메모리 모듈이고 CPU인데
그렇죠? 네. 모듈 PCB를 여러 개 장착하여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는 개인용 컴퓨터나 대용량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서버 이런 데 메모리 모듈이 들어가는데 동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PCB 기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비메모리는 메모리, 주기억 장치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SSD에 들어가는 PCB 기판을 만든다. SSD라는 게 뭡니까? Solid State Drive 또는 Solid State Disk라고 불리우며 낸드 기반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를 SSD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드 디스크와 같은 역할인 보조 기억 장치보다 빠른 데이터를 쓰기 속도 이런 걸 가져서 3에서 10배 정도 부팅 및 실행 속도 등의 장점이 있는 그러한 드라이브를 쌓아 올리는 게 SSD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고 있다. 이게 주로 서버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림 노트북이랑 외장형 하드 서버 여기에 SSD가 많이 사용되고 노트북 SSD 많이 들어가죠.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한 모듈 PCB 기판, 메모리 기판을 적용되는 그게 필요한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ODS 자기들이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체는 전부 인쇄 회로 기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기판을 제출하는 부품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건 전부 인쇄 회로 기판이죠. 파란 그거 보시죠. 우리 기판 파란 거. 네. 기판의 용도별 매칭을 보면 동사는 D램 모듈이 54%, 랜드 모듈이 44%, 기타 24%, D램과 랜드, 메모리 모듈의 거의 90% 이상 된 관련된 기판을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상장했죠. 네, 상장이 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이제 21년, 22년, 1년은 6개월.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과도하게 높은 멀티플에 상장이 되었고, 그렇군요. 2022년 상반기 우한 봉쇄 반사 수혜가 당해 연말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해 연말은 2021년 연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중화권 경쟁사가 생산이 차질이 생기는 반사 수혜가 2021년 말부터 없어진 거죠. 네, 동사는 주로 이렇게 고멀티플로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화권 경쟁사 생산 차질이 있어서 수혜를 받다가 상장된 이후에 이 수혜가 없어지면서 전부 다 이익을 많이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780억, 주로 인쇄 회로 기판에 100%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이제 동사가 상승할 포인트는 D램 모듈이 많이 팔리거나 낸드 모듈이 많이 팔리거나 그렇지 이 모든 것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 핵심 그 반도체가 D램과 낸드 아니겠습니까? 규격이 바뀌니까 이러한 것들의 수혜가 동사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다. DDR5로의 전환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죠. DDR4와 DDR5의 차이점이 뭐냐?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 DDR4는 4개씩 4개로 됐다는 거죠. 하나, 4개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DDR5는 4개씩 8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네, 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작아진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고용량, 고기술 이렇게 더 달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DR5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속도, 전력 소모, 그 다음에 빠르게 이런 모든 거에서 DDR4보다는 DDR5가 훨씬 좋아진 거죠. 그렇다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모듈들에 관련된 기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와 규격에 따라서 이들의 수요가 PCB 기판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나 줄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DDR5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한번 봅시다. 세계 반도체 표준 애플을 JDEC라고 부르네요. JDEC가 발표한 DDR5의 시작 클럭은 4800mts로 약 1.5배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DDR4에 대비해서 1.1 전압으로 약 10% 낮아진 전력 소모를 통해 효율이 높아졌다. 전력 소모가 확실히 낮췄네요. 그렇죠? 또한 DDR5 메모리는 전원 관리 직접 회로인 PMIC 배치가 달라져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가 들어가면서 모듈을 형성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을 시켰다. 주로 메모리 반도체인 CPU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메모리 중앙에 PMIC가 탑재되어 모듈 자체의 전원을 공급해 메인보드 단에서 전원을 관리하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동작 속도뿐만 빨라진 것이 아니다. 기존 4뱅크 그룹 4개 곱하기 4개 16개 뱅크 구조로 채택한 DDR4에 비해서 DDR4는 4개가 8개씩 들어가 있는 32뱅크를 적용해 칩 내부의 그룹과 뱅크 수를 2배 이상 늘려 데이터 전송 효율을 증가시켰다. 네, 데이터 전송 효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를 통해 소모를 줄임으로써 효율을 완성시키고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거죠. 이에 더 다양한 기능이 DDR5에 들어가 있는데 DDR5는 메모리 칩 내부 셀의 재충전 과정인 세로 고침 시간 동안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없었으나 DDR5는 쉐인뱅크 리프레시 기능을 도입하여 시스템에서 뱅크 그룹 내 하나의 뱅크만 접근이 불가하고 나머지 3개의 뱅크 그룹에 접근할 수 있다. 기존엔 다 멈췄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작용을 한다면 나머지 3개도 따로 같이 멈춰져 있는 것이나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해줬다는 거죠. 처리 용량과 처리 효율성을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전력을 낮췄고 다음에 속도를 빨렸고 효율을 높이고 그렇죠. 더 많은 메모리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격이 바뀐 게 DDR5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DDR5를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D램은 DDR4 D램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신뢰성이 개선된 제품이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DDR5를 2021년 4분기부터 PC에 벌써 적용하기 시작했고, 네, 벌써 SK하이닉스가 만들었죠. 2022년 올 3분기부터는 서버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서버에 적용이 되면은 더 많은 그러한 기판이 필요하겠죠. 서프라이 체인 내 다수의 기업에서 DDR5 관련 부품의 양산 준비가 확인 중이다. 그래서 동사들도 빠르게 지금 생산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DDR5 모듈에서는 설계 구조가 변경될 전망이다. DDR4까지는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 관리 기능이 일부 DDR4부터는 PMIC 이 반도체에서 담당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온도 센서, RCD, 데이터 프로퍼러 IC 등 반도체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기능과 성능을 올려서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RCD라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레지스팅 클락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컨트롤러가 DRAM에서 사용되는데 모듈이라는 명령이나 주소 신호를 재분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반도체인데 이걸 RCD 반도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DRAM 모듈이라는 것은 뭔가를 묶어놨는데 여기 PMIC와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온도를 제어하는 센서 반도체와 RCD, 그렇죠? 명령이나 주소 신호를 분배해주는 역할과 데이터 프로퍼를 막는 IC 반도체, 이러한 반도체들이 더 추가되면서 능력과 효율성과 속도와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제품이 바로 DDR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고부가 공법 적용으로 이러한 기판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 성장력이 더욱 커질 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사는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수익성 향상이 확인 중에 있다.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고 Q가 늘어나고 P가 늘어나는 것들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턴어라운드 동향이 감지 중이다. 모듈 기판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레이저 드릴 빌드 공법이 적용된 137 스키피아 기판의 매출 비중이 2021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기판은 전력 효율성과 내구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술이 적용된 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모듈 기판 대비 공급 단가가 30% 이상 높아졌다. 기술력이 올라가니까 비싼 기판이니까 가격도 올랐다는 거죠. VVH 공법 적용으로 SSD 모듈 기판이 적용이 된 SSD 모듈 기판에 VVH 공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연초에 도입이 확대에 대해 현재 매출 비중 10%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중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VVH 공법이 적용된 SS 모듈 기판이
단가가 가장 높은 기판으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제품으로 BVHR 공법이 적용되어 있는 SSD 모듈 기판이 지금 동사의 매출의 증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말들이 쓰였는데 쉽게 표현하면 신공법 그리고 가격이 비싼 그러한 제품들에게 동사가 기판이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P가 늘고 Q가 늘고 수익이 증가하는 그러한 선선한 구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게 기본을 해야 될 게 이 DDR 수혜주의 이 비아 스킵 비아 기판 공법하고 BVH 공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정확히 이해는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킵 비아 기판은 무슨 층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 놓으면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층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1층에서 3층 정도의 기판은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방법을 스킵 비아 기판이라고 부르는 거고 BVH는 이제 층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단순하게 드릴 같은 정밀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작아지고 기능이 커지고 코스칼레드 기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레이저 드릴이라는 특수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표층 도통을 공법이라는데 100 마이크론의 아주 극세미한 레이저를 뚫어가지고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고 서로 기판을 연결하는 그러한 공법이 사용되는데 이게 SSD 모듈 기판에서 그동안 이 기법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걸 더욱더 개발을 해서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없고 잘 통과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판들이 시중에서 크게 P와 Q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모듈 모멘텀 DDR5인 것은 사실이죠. 메모리 제조사들은 2021년 4분기부터 PC용의 DDR5로 하고 DDR4를 서로 겸용할 수 있는, 서로 오버랩이 될 수 있는 지금 DDR5를 겸용을 하죠. DDR4에도 사용될 수 있고 DDR5에도 사용될 수 있고 2022년 3분기부터 서버용, 방금 말한 서버용의 DDR5 기판이 사용될 DDR5 기법이 메모리 이를 쌓는 구조가 새로 변경된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죠. 이것 때문에 대덕전자니 심택이니 이러한 기판사들이 먼저 코리아 스케트니 먼저 치고 올라갔죠. MLB 기판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것도 최근에 엄청 올랐고 이게 기존 제품 대비 20에서 40% 공급다가 상승이 전망되죠. 오, 엄청나네요. 그렇죠?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고 턴아웃도 되고 수익이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신규 투자 및 착공이 임박했다는 거죠. 오, 이거 요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신규 투자, 자화전자도 그렇고 투자를 막 증가하는 이런 건 좋은 투자죠. 현재 풀캐파 가동 중에서 증설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본격적인 캐파 확장이 기대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기판 사이드 피어 그룹 속에 어떤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퍼는 7배로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얘보다 더 낮은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심택 8배, 대덕전자 15배, 해성DS 8배, 코리아스케이트 퍼 측면에서는 동사는 문제없습니다. PBR도 낮고요. 그렇죠? 에비에비따도 5.3배로 낮고 ROE도 26.8배로 그렇게 중간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2023년 퍼는 5.2배로 더 낮아지네요. PBR은 1.3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동사는 매력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치를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액 536억. 그렇죠. 얼마 전에 영업이익이 71억. 다음 분기는 74억, 77억, 60억. 이렇게 돼서 2022년은 280억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373억. 이렇게 작년엔 134억. 2배, 그 다음에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OP 마진도 7.5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 12.6%, 14.9%. 네, 오늘은 저희가 TLB라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강력한 매수 영역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